변호사가 고소할 때 고소장에다가 2년 동안 평일에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범죄 피해라는 게 다양한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피해가 긴 시간 동안 너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그 범죄 피해를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맨날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 친구랑 싸워서 이제 폭력을 당한 경우를 그렇죠. 비교해보면 후자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사건의 어떤 발단부터 해서 얘가 어딜 때리고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가혹행위,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학교폭력 선임이 후임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 왜 중요하냐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때렸다 요게 이제 하나의 범죄다.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어디서 어떻게 때렸다 1월 7일에는 어디서 어떻게 괴롭혔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피해를 당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류의 범죄 피해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네. 오랜 시간 범죄에 노출이 되어 맞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술이 명확하게 안 되고 그다음에 증거가 또 없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처벌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분들이 진술을 하고 사건을 정리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런 류 사건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좀 필요한데 네. 변호사 일단 역량과 그리고 변호사 관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사건 그래서 피해자랑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쭉 듣고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하나 추궁해서 사실관계 정리를 해서 아주 분명한 거 두세 가지를 딱 특정을 해서 그걸로 그렇죠. 사건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가지 중에 두세 가지를 한다 이러면은 10개 다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텐데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평일에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주말에는 이제 다른 데 뭐 나가고 하시니까 변호사가 고소할 때 고소장에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평일에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달력을 펼쳐서 보여줘요. 자, 봅시다. 2020년 1월 1일에 이때는 공휴일이었죠. 이때는 안 맞으셨겠네요. 빼요. 1월 2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네요. 그럼 이때는 폭행 피해 당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냥 맞았어요. 그거를 대략적으로라도 특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1월 3일 볼게요. 1월 3일 폭행 당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월 3일에는 저희 아빠가 어디 출장 갔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핸드폰에 달력 다 있거나 카톡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 갔는지. 아, 보니까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는 출장 갔네요. 아, 그래요? 그럼 요때도 뺄게요. 1월 6일. 그럼 요때는 금요일이니까 폭행 피해를 뭐 당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다 정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불명확스럽고 이런 것들은 빼고 맞아요. 좀 내 기억이 명확하고 자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라도 특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범죄 중에 2, 30개만 했다. 그럼 나머지 7, 80개도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자체를 어떤 범죄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진술을 하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범죄가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의견서에 그런 거 진짜 많이 써요.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로부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해왔고 그 의견서를 내면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뚜렷하고 증거가 명확한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고소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입증하기 어려운 여러 수많은 피해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가해자를 처벌할 때 충분히 고려해달라라는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사실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인데요. 범죄 피해자가 많으면은 그 많은 거를 다 뭔가 어필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어떤 범죄 사실들을 몇 가지 추려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진술을 하시고 고소장도 작성하시고 수사기관에 나아가서도 진술을 하는 게 사건 해결에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은 범죄 피해가 많아서 진술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